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밤사이 말 그대로 단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 오지는 중부 지역을 시작으로 오후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이 차차 또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낮 기온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2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내일부터는 고온 현상 좀 누그러지겠고 당분간 평년 수준의 봄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6일 지방선거의 대진표가 속속 확정되고 있는데요. 자, 원주시장 선거 전 이 구도가 상당히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이강우 전 국회의원이 컷오프가 되면서요. 자, 무소속 출마 여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당사자죠. 이강우 전 의원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주요 관광지를 들리는 순환형 관광버스 프로그램이 운영 중입니다. 그 현장 다녀왔고요. 또 도내 이슈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4월 26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 지역의 아파트 전세 가격이 10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시세가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강원도 내 아파트의 평균 전세 가격은 전년 같은 달에 비해서 185만 원가량이 오른 1억 4,17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관련 월별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2년 이후에 가장 높은 값이었습니다. 이 도내 전세값의 경우 2021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줄곧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6일 지방선거 이제 각 정당별로 후보자들이 확정되고 있는데요. 자, 앞서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원주시장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죠. 오늘 이강우 전 의원 직접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모시고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그 질문의 가장 그 핵심되는 부분을 먼저 제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호칭을 후보님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전 의원님이라고. 후보가 좋겠죠? 후보요. 네네.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은 국민의힘 원주시장 후보군 중에서 이 컷오프를 당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재심도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럼 그 재심 과정까지 다 정리가 되었나요? 어떻습니까 현재? 정리가 됐고요. 예. 우선 이제 오늘 저는 그 참담한 심정으로 왔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원주 시민들이 이러한 사람이 왜 컷오프이 됐나 해 의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당내에서. 예.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설명할 기회를 주신 그 우리 KBS 측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네. 그런데 그 여론조사는 그 원광수 후보와 거의 뭐 접전이었고요. 비슷한 한 번은 제가 상황이었고요. 1위였고 두 번째는 제가 2위였었죠. 뭐 같았다 이제 볼 수가 같다고 봐야 있겠는데. 되고요. 그리고 3위하고 4위는 점수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1, 2 중에서 결정되는데 제가 컷오프 됐으니까 제가 컷오프 되면 그 다른 사람이 공천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략 공천의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억울한 거죠. 경선이 치러지면은 뭐 어느 후보가 확정될지 정말 좀 약간 관심이 많았겠죠. 힘들다라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컷오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30일 날 이제 그 후보 등록을 했고 31일부터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1위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지나면은 제가 압도적으로 앞설 거라 생각했고 원주 시민들이 저의 그 과거의 그 행적, 특히 그 행정 경험이라든가 또 의정 경험, 또 공기업 경영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를 건데 싹을 달아본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공당이 이런 짓을 해서는 하면 안 되는데 많은 원주 시민들이 의아하실 거고 또 우리 국민의 힘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컷오프를 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컷오프를 예상을 안 했어요. 첫째, 지난 그 원주가 민주당 텃밭인데 그 대통령 선거에서 12,000표를 이겼고
또 5.6% 이겼단 말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 1위를 달리고 있었고 네. 이런 사람을 자른다는 건 전 상상을 못했습니다. 진짜로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네. 이 소식을 듣고 나니까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보면은 춘천 같은 경우도 이 국민의힘 이 전직 시장들이 다 컷오프가 되었고요. 뭐 태백이라든지 영월도 그렇고 이 전 군수들이 단지 컷오프가 되었습니다. 네네. 우리 그 후보님은 이 전직도 국회의원이고요. 네. 아무래도 그 체급을 좀 달리하고 이렇게 좀 선거 전에 또 다시 이제 나선다는 것이 좀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좀 보는 시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반드시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예. 그 꽁장 누는 게 매라고 원주시를 잘 이끌 사람을 뽑아야죠. 원주시 예산이 무려 2조 가까이 됩니다. 이 돈을 갖다가 이 예산을 갖다가 가장 효율적으로 또 그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되는 그 상황이거든요. 네. 그거는 제가 행정 경험을 봤을 때는 저는 내일 당장 시장을 하더라도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정식 후보 등록은 다음 달 13일쯤인가요? 13, 14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알고 네. 있고요. 이제 공식 선거운동은 이제 그 다음 주 19일부터 5월 13일 19일부터입니다만 동안요. 네. 아직도 상당히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많이 근데 남아 있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무소속 출마 네. 확실히 마음을 굳히신 겁니까? 굳었죠. 어, 왜냐하면은 예, 그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나 네. 국회의원은 정치적으로 뽑는데 그 원주 시장은 정치로 뽑는 게 아니라 일을 잘할 수 있는 네. 적격자를 뽑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주시 후보를 면면히 보자고요. 그럼 누가 제일 낫겠습니까? 과거 행정 경험도 있고 저는 또 행정부 출신이고 또 중앙부처에서 근무했고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있으면서 지방에다가 예산도 많이 줬기 때문에 그 고기도 먹어본 님이 안다고 네. 예산 따는 방법을 알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 이강호 빼놓고 누가 있겠습니까? 한번 네. 그분들의 그 과거 경력을 보십시오. 저하고 비교가 되나? 그러니까 원주 시민들은 현명하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제가 받기 위해서 무소속으로 나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은 또 이런 그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선거전이 그대로 또 재현되는 거 아니냐. 당시에 그 공천 탈락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 김기열 시장이 무소속 저도 출마했었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기억. 원창무, 원경목도 이제 두 후보가 이제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이제 선거를 치렀습니다만은 결국 표가 분산되면서 당시 그 민주당의 원창묵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었던 거였거든요. 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느냐. 지금 우리 목소리를 좀 보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원인을 제공한 그 이계진 씨를 욕하는 사람이 있지 김기열 씨보다는 저는 이제 그 뭐 누구 탓을 하기 전에 저는 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3파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뭐 누구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시민들이 뭐 이렇게 현명하신 분들이 그 누굴 뽑아야지는 아니까 저는 무조건 나와가지고 원주 시민의 그 현명한 선택을 받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 안 합니다. 저는 이기는 선거라지 지는 선거는 절대로 안 합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 선거라는 것이 정당 공천을 받고 나온 분들이 좀 유리한 구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무소속 후보는 좀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네. 또 이제 그 여론조사도 계속해서 진행이 될 텐데 좀 아무래도 우리 후보님의 생각보다 좀 그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끝까지 완주를 할 것인가 이런 또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많이들 질문을 던질 것 같습니다만은 어떻게 많은 분들이 이제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정치 체질상 그 무소속이 굉장히 불리한 건 확실합니다. 네. 근데 무소속 갖고도 이긴 경우가 많거든요. 지난번에 동해에서도 그렇고 시민들이 이거는 아니다. 그 국민의힘이 그 공천 배제한 것은 잘못된 일이고 네. 또 후보자를 보니까 면면히 보니까 뭐 그 저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경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 친구가 저 이강호가 나가면 계속 밀고 나가면은 그 지지해 주겠다 이런 분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승리에 대한 자신감은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경선이 이제 어제까지 이 정리가 되었어요. 네네. 오늘 이제 공천자를 이제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이번 주말에 또 이제 그 경선을 거쳐서 또 이번 일요일에 공천자를 네네. 확정할 예정 아니겠습니까? 네.
이 정당별로 이제 그 마무리가 이제 되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또 후보님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그 선거전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향후 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그 치밀하게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캠프도 잘 마련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저 발표를 안 해서 그런데 네. 대표적인 게 다세대 그 삼성전자 네. 그 반도체 아닙니까? 네. 그걸 제가 그걸 이제 산업자부 있을 때 그걸 담당했고 네. 또 산자부에서도 하고도 좀 장차관이나 다 유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치밀하게 준비하면은 다른 지역보다는 앞서 가지고 네. 우리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고 예. 원주 시민들이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어제 문자 메시지를 보는데 11개 주요 사업을 갖다가 문자를 보냈거든요. 근데 보면 주위에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신천댐이라든가 여주 원주 수도권 전철 확정이라든가 그런 여러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 친구 맡기면은 분명히 중앙부처와 유대 관계를 갖고 일을 할 거야. 네. 신뢰할 수 있는 후보자야. 이렇게 서서히 그런 분위기가 갈 겁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승리는 저한테 올 거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후보님의 핵심 공약 또 대표 공약으로 네. 삼성전자 공장 유치 예, 이제 예.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네네. 근데 김진태 후보가 이제 그 강원도지사 후보는 또 확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그 삼성전자 유치를 그때 공약으로 제안했었어요. 이제 기자들이 나중에 물어봤더니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겁니까 했더니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입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어느 정도 이 추진을 한 데 있어서 좀 준비된 게 있는 겁니까? 그게요.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하다못해 재건축이라도 10년 내지 15년이 걸립니다. 아시죠? 그건 네. 잘 아시죠? 예.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표 얻기 위해서 허황된 공약을 하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그건 절대로 아니고요. 예. 저는 아까도 했지만 김진태 의원하고 그저께 통화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형 거 저 인용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쓰는데 예.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예. 거기는 불온산단을 얘기하는데 불온산단은 30만 평 갖고는 안 되고 네. 한 120만 평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택 같은 경우가 지금 100만 평이 넘죠. 100만 평이 예. 넘죠. 예. 왜냐하면 부대 시설까지 하면 100만 평이 넘기 때문에 그리고 불온 그쪽에다가 이제 IC를 만들면은 수도권하고도 가깝고 또 여주 원주 수도권 전철도 있고 또 청년에서 원주까지도 이제 전철이 오지 않습니까? 지금 네. 앞으로 올 거고요. 그리고 중앙고속도로 있고 이렇게 좋은 여건 구슬이 3마리라도 꿰야 보배라고 꿰는 일을 제가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불원 산업단지만이 아니더라도 이 불원 지역을 중심으로 삼성전자 공장을 유치하는 것. 어떤 이제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은 네. 그 현실 가능성을 또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또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네네. 시겠고요. 이게 과연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것인지 계속해서 검증을 하다 보면은 정말 새로운 여러 가지 또 많은 시각들이 또 선거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드는군요. 그리고 예. 사실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산자부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네. 원주를 확 바꿔놓을 수 있는 새로운 이벤트를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무소속 출마 공식 선언하셨습니까? 선언은 이전에? 예. 선언이라기보다는 예, 예. 어제도 문자를 보냈는데 나 무소속으로 안다는 얘기를 은연중에 풍겼고 조만간 제가 무소속 선언을 할 겁니다. 예. 오늘 선언하신 걸로 하죠. 그래도 좋습니다. 선언을 하셨다고 보도를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이강우 원주시장 예비 후보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가 관광 상품으로 시티 투어 버스를 운영 중입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테마형 시티 투어 버스 등 서비스가 더욱더 다채롭게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추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원주시에서 시티 투어 버스를 운영 중인데 일단 그 시민들 반응은 어떤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원주 시티투어 버스는 타지에서 오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인기가 좋은데요. 차 없이 원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원주시 주요 명소를 돌아볼 수 있고 또 시민들도 평소엔 가보지 못했던 관광지를 편하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에 비해 이용 요금이 저렴하고 유료 관광지 이용이 할인까지 돼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데요. 운전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가족끼리 여행을 할 때 이야기할 시간이 많은 점이 좋다고 합니다. 무실동 원주역에서 출발해 터미널, 만종역, 서원주역, 간현 관광지와 원주 레일파크, 오크밸리, 뮤지엄산, 강원 가명과 원주 한치 테마파크를 돌아서 원주역으로 돌아오는 코스인데요.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는 11,0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작 이후에는 운행 일수가 줄어서 이용객 수가 줄었는데요. 올해는 3월 한 달 기준에만 벌써 1,600명이 이용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앞으로 이용이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시티 투어 버스 이용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표는 1일권과 2일권이 있는데요. 1일권 기준으로 일반 성인은 5,000원, 청소년과 어린이, 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은 3,000원입니다. 36개월 이하 어린이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매일 첫 차가 오전 9시 20분에 원주역에서 출발합니다. 버스를 탑승할 때 기사님께 표를 구매하면 되고요. 도착지에 내려서 관광을 하다가 다음 버스가 도착하면 이동을 하면 됩니다. 원주시청 관광정책과 전홍열 팀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신형 시티 투어 버스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원주에 오시는 외주 관광객과 원주 시민이셔도 평소 가보지 못하셨거나 자녀들의 교육이나 체험 등을 위해 여러 관광지를 방문하실 경우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루 2대가 4회씩 총 8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방법으로는 1일 승차권을 버스를 타시면서 구입하시면 손목 밴드 형태의 띠를 드리고 있고 당일 시티 투어 버스를 타실 때마다 보여주시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운행 기간은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설과 추석 명절 당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행하고 있으며 매일 첫 차가 원주역에서 오전 9시 20분에 출발하고 운행 시간은 약 11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자세한 시간표는 원주시 관광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시티 투어 버스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또 새로운 형식도 준비 중이라고요? 네, 일단 시티투어 버스 이용의 가장 큰 장점은 관광지 입장권이 할인된다는 점인데요. 시티투어 버스의 이용권인 손목 밴드 형태의 띠를 관광지 입장할 때 보여주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금산 그랜드밸리와 원주 레일파크, 뮤지엄산에서 20% 할인이 적용되는데요. 이제 더욱더 서비스 이용의 혜택과 재미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순환형 시티투어 버스가 테마형으로 운행이 되는데요. 원주 역사를 찾아가는 역사 프로그램이나 대표 관광지인 소금산 출렁다리와 뮤지엄산을 즐기는 고품격 레저 아트형 등 4가지 테마 코스로 나뉘어서 운영이 진행됩니다. 다음 달 5월부터는 이 시티투어 버스를 젊은 시절 MT 온 기분을 내는 청바지 버스 테마와 자연 속 힐링을 주제로 하는 쉼표 버스, 2개의 컨셉을 가진 문화 콘텐츠형 버스로 운영합니다. 또 6월과 10월은 전통시장 가는 달인데요. 이에 맞춰서 시티투어 버스 이용객들에게 전통시장 구매권 5,000원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과 가까운 강원 가명에 정차할 때 중앙시장에서 이용하면 되는데요. 이어서 원주시청 관광정책과 전홍열 팀장 이야기 듣겠습니다. 1일권과 2일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원주시를 찾아주시는 관광객분들은 1일권보다 2일권을 더 많이 구입하고 계십니다. 원주시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서 관광객들이 원주 관광에 대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주시에서는 머물고 싶은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제작하고 홍보하며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 등 지역 축제를 활성화하여 누구나 찾고 싶은 차별화된 명품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여행 후기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주시는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고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을 업로드하면 3만 원권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매주 2명을 선정해서 지급한다고 하니까 당첨 확률도 높을 텐데요. 원주 시티 투어 버스를 이용하실 때 원주에 놀러와 사진 이벤트까지 참여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자, 오늘 시민들도 이 투어 버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제 외지에서 손님이 왔을 때 이 투어 버스 같이 동행하면서 원주 또 명소 들러보셔도 정말 좋은 또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2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도내 이슈 점검하도록 하죠. 강원일보 문화체육부의 김지원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제 후보들도 어느 정도 계속해서 공천 작업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각 후보들이 문자를 계속해서 보내는데, 이것 때문에 정말 피곤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개인정보 침해 논란도 또 반복되고 있다고요? 네, 관계 당국도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유권자들만 불편과 불쾌감을 감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25일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59조에 의거해 선거 문자를 발송할 전화번호 1개를 선관위에 등록하면 유권자 1명에게 최대 8번까지 발송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각 후보자들이 편법으로 선거 문자 발송량을 늘리면서 강원도 선관위에는 타 지역 후보자의 문자 발송과 과다한 문자 수신량과 관련된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권자들은 거주지가 아닌 지역의 후보자로부터 문자를 받을 경우 개인 전화번호 수집 출처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강릉 교동의 60대 남성 유권자는 최근 원주시장 후보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의 후보로부터도 선거 문자를 받았고, 강릉 사천면의 60대 여성 유권자도 서울의 구의원 후보로부터 선거 문자를 받았습니다. 네, 전혀 다른 지역의 후보자에게서 이러한 그 문자를 받게 되면은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니냐라는 또 의심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만은, 이 경우에 118에 이제 신고를 하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선거 홍보 문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제하는 영리 목적의 상업적 정보가 아니어서 실질적인 개선 조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이에 따라 불편은 주민들이 감수해야 할 처지입니다. 하루 10여 통에 가까운 선거 홍보 문자를 받는 유권자들은 상당한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인데요. 춘천의 40대 여성 유권자인 B씨는 도의원, 도교육감, 광역 및 기초의원 후보자로부터 번갈아가며 선거 홍보 문자가 온다며 지우는 것도 일인데 선거가 끝나면 한꺼번에 지우려고 읽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거 문자를 보낸 측에 이 본인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이제 질을 던졌을 때 대답을 하지 못하면요,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개인정보 분야의 전문가인 손경호 강원대 교수는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를 밝히는 것은 법적으로 명시된 의무라며 선거 홍보 문자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홍보 문자를 보낸다면 선관위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이 범위와 곰이 지난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 이제 마스코트였습니다만은 다음 달 9일까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범앤곰이 일상튼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번 이벤트는 강원의 대표 캐릭터인 범이곰이의 호감도를 높이고 신규 구독자 유입과 기존 구독자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여 방법은 범이곰이 공식 인스타그램을 구독한 후 계정에 게시된 범이곰이 일상툰을 보고 퀴즈의 정답을 댓글로 남기면 되는데요. 퀴즈는 범이곰이 공식 인스타그램에 연재 중인 일상툰을 바탕으로 출제됩니다. 당첨자는 5월 13일 당첨자 계정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서 개별 발표하고 퀴즈 당첨 정답자 10명에게는 범이곰이 굿즈를 경품으로 제공합니다.
최문순 지사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많은 분이 범이고민 캐릭터에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며 앞으로 더욱 흥미로운 소재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이런 그 귀여운 우리 범이고미 이벤트 좀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요. 또 그 열기가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문화체육부의 김지원 기자였습니다. 자, 4월 26일 화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저희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용 가능하시고요. 또 KBS 원주방송국의 방송은 표준 FM 97.1MHz로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술의 한대의 구성의 문수위원이었고요. 저는 한태후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